테슬라? 테슬라요? 남성분들은 테슬라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테슬라를 좋아하는. 저는 너무 이렇게 게임 같아가지고 차 안에 내부가. 아, 저는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너무 소리 없이 가는 게 좀 음흉하더라고요. 엔진 기계 네. 부분이죠. 네. 저는 막 달리시는 거 아니죠? 네. 직수만 타시는 거 아니에요? 와, 8시네요. 자, 이제 맥장도 마감이 이제 되는 시간인데, 그럼 오늘 뭐 맥장 얘기를 먼저 하고 좀 이후에 미국장 같은 것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포토마켓 종료가 됐는데 한번 상승 괴리 상위 종목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 두산 로보틱스, 하이브, LS 일렉트릭, 그리고 미코, 재룡전기. 사실 제가 그 경제 방송하면서 자주 다루지 않은 종목들을 또 몇 개 보여서 네. 보시면서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하이브 하이브 오늘 무슨 이슈가 있었죠? 엔터주가 오늘 하이브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디어유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3% 정도 시세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이브가 왜 이렇게 올라오나 실적 발표가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가 지금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대 매출 찍었대요. 아, 역시 BTS의 네, 컴백은 아리랑. 다르다. 다르다. 왜냐면 MD 매출 예.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아마 어마무시하게 좀 실적이 나올 거고, 일단 1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월드 투어 또 들어가는 부분에서 네네. 월드 투어 매출까지 하면 뭐 그때 200조 얘기 나오지 않았었나요? 제 기억에 마지막에 봤을 때 200조였던 것 같은데, 그 매출 파이가 이제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네. 건데, 처음에 딱 숫자가 나왔을 때 안 좋게 나왔어요. 전 영업이익을 보면서 아까 제가 장 끝나고 나서 하이브 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55%가 나온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예. 생각을 했는데, 조정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일회성 비용이 나간 거예요. 네네. 이제 뭐 임원에 대해서 이제 돈 주는 부분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나갔고, 지금 이거는 일회성, 그러니까 임직원한테 주식 증여하고 그 관련돼서 비용들, 이게 2,550억 원이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외를 해야 된다. 제외를 하면 굉장히 잘 나왔다 실적이, 이거였고요. 그렇게 해서 585억 원이다 영업이익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조정이 돼서 그렇게 나왔고, 시장에서는 역시 BTS 효과, 딱 듣자마자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BTS 효과인데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BTS 효과는. 그렇죠. 이제 월드 투어하고 네. 그러면 실적이 더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주가 잘 나올 수밖에 없고, 솔직히 엔터주는 너무 소외됐어요. 그동안 그죠? 네. 맞아요. 해도 해도 너무하다 할 정도로 너무 소외됐는데, 왜냐하면은 최근에 화장품주들도 움직였죠. 네. 게임주도 움직였죠. 다 이제 돌아가면서 올랐어요. 비슷한 결의 종목군들이 뭐 중국에서 방한한다, 일본에서 방한한다, 골든위크다 하면서 관련돼서 소비주들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펄어비스가 이제 게임이 또 잘 대박이 났고 붉은 사막 잘 됐고, 여기에다 NC까지도 맞아요. 최근에는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근데도 엔터주는 안 갔어요. 그래서 엔터주도 뭔가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좀 필요했는데, 하이브가 그 역할을 좀 해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 시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좀 내일 본장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평가는 맞는 것 같아요. 워낙 저평가. 낙폭과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낙폭과대는 맞는 것 같고, 이젠 떨어질 일보다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근데 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그동안 안 갔던 종목들이 우르르 가다 보니까 과연 이쪽으로 수급이 탄탄하게 쑥 들어올까? 이거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BTS 멤버들이 지난해 모두 전역하면서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오를 때쯤에 계속해서 오르던 주가가 오히려 이제 컴백하고 나서 좀 빠지는 모습이 보였고, 또 이제 방시혁 의장의 어떤 리스크, 사법 리스크까지도 겹치면서 안 좋은 흐름이 있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기습 질문, BTS 멤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멤버 누구세요? 아 진짜 너무 어려운데 진짜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심각하다. 너무 고르기 어려워서?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제가 멤버들을 혹시 대충은 아는데, 완벽하게 몰라요 멤버들을. 잠깐만, 이거 나락각이 잡혀서 아니, 그 넘어가야 될 것 말실수는 있는데 빨리 제 얘기로 다 갈게요. 너무 멋있다 보니까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국 씨를 좋아합니다. 저는 만약 한 명 고르면 B. 네. 잘생겼죠. 메모로 갑니다. 메모로. 네. 저는 사실 정국 씨가 이제
그 막내잖아요. 그래요? 97년생에. 그래서 약간 애기애기한 느낌이었는데 그 솔로 활동을 하면서 군대 가기 직전에 냈던 저 약간 그런 쪽 좋아합니다. 스탠딩 넥스트 유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못 그게 또 봤어요. 이제 타임스퀘어에서 한번 공연한 게 있는데 그래요? 많은 인파 속에서 카리스마 있게 춤추는 게 와. 그리고 특히나 카타르 월드컵 때 월드컵 주제가를 또 불렀잖아요. 정국 씨가. 그래서 굉장히 팬이시네요? 팬이죠. 모두 다 암이 아니겠습니까? 저 대한민국 한번 사람이라면. 맞아요. 예, 너무 응원합니다. 월드톱까지 성황리 마무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 두산 퓨얼셀 지금 13%대 상승. 사실 뭐 두산 퓨얼셀은 SOFC 관련돼서 예.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블룸에너지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수소 관련된 종목들, 뭐 관련된 부품에 대한 뭐 납품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협업 기업들,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네. 종목들 본장에도 좋았고요. 두산 퓨얼셀도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 있으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LS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지금 이유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 못했지만 LS 일렉트릭, LS 이렇게 보시면 결국에는 LS 그룹주가 에너지에서는 그냥 다 하는 것 같아요. 엄청 좋네요 지금 주가가. 네, 그냥 LS 그룹주 뭐 변압기도 하고 네. 전선도 하고 여기에 해적 케이블도 하고 그냥 지금 전력 인프라에 필요한 모든 사업부를 다 갖고 있는 기업이 L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회사의 뭐 집약체죠. 지주사 LS가 오늘 또 좋은 시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오늘도 시세 흐름은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대목이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네. 오늘 또 가요. 근데 물론 뭐 근데 고점을 지금 돌파하지 어떻게 들어가요? 못했지만 못 들어갈 것 같아. 많은 분들이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시죠. 네. 못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수급이 어디 가냐? 전선주로 오늘 많이 갔어요. 네, 비슷한 결이다 보니 예.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뭐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 구리 가격 상승,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뭐 제일 일렉트릭이라든지 오늘 상한가 같고요. 뭐 산일전기도 살짝 쉬어가긴 했지만 역시나 좋은 흐름 나타내줬고, 뭐 일진전기 오늘 8% 올랐고요. 그러면서 중소형단 종목들까지 확 온기가 좀 확산됐어요. 전력, 그러니까 변압기 3대장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 뭐 에너지 쪽은 다 가는 것 같아요. 오늘 태양광 쪽도 움직였고, 오늘 태양광 움직였고, 풍력 움직였고, SOFC 움직였고, 그리고 전선 움직였고, 네. 변압기 움직였고, 그냥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무적은 에너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반도체가 좀 쉬었잖아요. 빅테크 네. 실적 발표 우려 때문에. 근데 보통 빅테크 실적 발표 때를 잘 기억을 해보면 하드웨어 종목들, 메모리 기업들만 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도체, 전기전자 쪽만 쉬는 게 아니라 전력 쪽도 분명히 같이 쉬고 그 반도체 관련돼서 미스가 나거나 쉬어가면 같이 쉬는 양상을 연계된 보였는데 흐름, 네. 이제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계속 가요. 계속 가는데 전력 수요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지금 예. 그리고 데이터 센터 짓는 속도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기하급수적으로 되게 시장이 예측했던 것보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대요. 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에너지 키워드 갖고 있는 쪽이 시장에서는 갑의 위치에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개별 종목 중에서도 사실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롯데케미칼 오늘 왜 이렇게 잘 간 거예요? 오늘 뭐 정유, 화학 네. 이쪽이 잘 가면서 오늘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그거를 보여줬는데, 유가 상승이랑 영향이 있는 건가? 롯데케미칼이 상승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유가 상승에 대한 여러 이야기도 스토리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시장이 예측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동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쪽은 좀 떨어질 것이다. 정유화학 기업들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대환유화라던가 여천의 NCC라는 그쪽 회사를 보니까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프타 대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가동률이 떨어지면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 거기다가 고정비는 계속 나가는데 가동이 멈춰 있으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부담으로 오는 건데, 가동률이
수출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영향력을 끼쳤고,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도 중동에서 나프타를 수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줄이고 있대요. 네. 근데 이게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결국에는 일본에 대한 이런 그런 위축된 모습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반사수혜적인 모습으로도 다가올 수 있어서 이것도 좀 영향력을 끼친 것 같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뭐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두루두루 좀 영향을 줬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다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수급이 좀 풍부하다 보니까 오늘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는 네. 어저께 철강주들이 정말 강했어요. 물론 철강도 마찬가지로 이란의 전쟁 여파로 인해서 수혜적인 측면,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공급을 감소할 것이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기는 했지만 네. 예전에 비슷한 결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보다도 더 탄력적인 모습이 있는 걸 보면, 시장에서의 이제 과열 구간에 들어간 섹터 외에 이제 업황이 바닥치고 올라오는 쪽에 수급이 좀 가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들도 좀 일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긍정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오늘 좀 짚어볼 내용 중에 사실 아랍에미리트가 어제 오펙을 탈퇴한다 그래서, 사실 이 이슈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쿼터에 좀 제한되는 어떤 생산을 더 많이 할 거고 더 많이 팔 거야,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생산을 많이 하면 유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신호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다시 오르고 있다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호르무즈 해협이 아직 개방이 안 돼서 그런 걸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럼 아직까지 교착 상태에 있는 부분에 네. 있어서 아까 방송하기 한 2-3시간 전에도 유가 좀 올라간 걸로 맞아요.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착 상태에 대한 부분들, 부담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좀 존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앞으로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다른 국들도 그럼 나도 탈퇴할 거야, 나도 그러니까 탈퇴할 거야, 연쇄적으로. 이렇게 연쇄적인 작용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유가의 방향성을 알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옛날에는 어쨌든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감산, 뭐 증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다. 시장은 또 항상 불확실성을 좀 두려워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저는 일부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 흐름도 지켜봐야겠네요. 철강주 얘기해 볼게요. 어제 특히나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고, 이게 뭐 순환매 장세 속의 한 흐름으로 이해해야 될지, 근데 보기엔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순환매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외국산 철강 쪽에 굉장히 큰 관세를 매기는 이런 반덤핑에 대한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또 추가적으로 지금 철강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갖고 가고 있다라는 네. 거. 이번에 인도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을 때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한 22년 동안 공을 들여왔던 사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인도의 그 철강 쪽을 굉장히 진출하고 싶었는데 계속 잘 안 되다가 인도의 가장 거의 큰 철강 기업이랑 손을 잡기로 했고 이제 진출을 했는데, 결국엔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왜냐하면 인도는 이제 막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철강에 대한 수요가 필요할 것이고, 네. 이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붙어 있었고, 여기다 중국이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들 들어간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축소시킨다,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좀 혼재가 됐다라는 부분이 좀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줬고, 근데 중소형주들까지 어제 상한가를 좀 막 갔어요. 막 네. 문배철강이라든지 뭐 아주스틸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다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하시는 게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저께는 수급적인 요인들이 중소형단 종목들까지 끌고 가긴 했지만 네. 정말 실적으로서 바뀔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어떤 기업을 조금 보면 좋을까요? 대형주죠. 대형주 아무래도. 대형주인데 네. 포스코 홀딩스 좀 포스코 저는 홀딩스. 좋게 봐요.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1분기 때 흑자 전환에 대한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자회사를 통해서도 포스코 퓨처엠, 뭐 양극재, 음극재에 네. 대한 모멘텀도 있고 또 리튬 가격이 오늘은 좀 주춤했던 것 같은데 리튬 가격이 어쨌든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데 리튬 강산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는 기업이고 네. 그래서 또 포스코 자회사들이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상사 쪽의 수익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자회사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저는 좀 우상향 기조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 네. 그래서 왜냐하면 2023년에 고점이 76만 원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47만 원대 가격 라인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상방에 대한 룸은 좀 더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철강주 안에서는 전 사실 포스코홀딩스 보고 포스코홀딩스 있습니다. 오케이 포스코홀딩스 찍어주셨어요. 질문 중에 코스피 몇 포인트까지 갈까요? 라는 뭐 질문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좋잖아요 요즘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저도 주변에 사실 많이 의견을 좀 공유하려고 하고 여기저기 좀 나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여쭤도 보는데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가운데 네. 최근에는 뭐 8천은 무난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8천 무난 많더라고요. 언제 가나 그게 더 네. 중요하잖아요 사실. 언제가 중요한데 일단 저는 7천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안에는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7천은 네. 금방 갈 것 같아요. 그죠 뭐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네, 지금 대형주 단의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은데 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들을 보면 뭐 하나 강했고요, 음. LS 강했고, 그리고 뭐 삼성그룹주도 굉장히 강했고, 뭐 SK 관련된 기업들도 강했고, 막 이렇게 두산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했고 한데 요즘에 포스코 관련된 그룹주들도 기지개를 피고 있고 네. 여기에 또 LG 관련된 기업들도 기지개를 피고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갔던 기업들이 고개를 들고 이게 정말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까지 시장에서 이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7천은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열권에 있었던 종목들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면 부담은 계속 되기 때문에 네. 이걸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뚫고 넘어가려면 더 큰 재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건 상대적으로 쉽진 않은 부분인데 바닥권에서 있었던 종목군들이 이렇게 고개를 든다라는 거는 오히려 저는 더 긍정적으로 좀 지수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요즘 실적 발표를 기업들이 속속이 하고 있는데 예상외로 잘 나오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놀라시는 거 찐인데 약간 그래서 어떤 기업을 보고 그렇게 놀라셨어요? 뭐 다 괜찮긴 했는데 네. 뭐 LG현대 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실적이 네. 잘 나왔고 지난 분기에도 잘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잘 나왔고 하나오션도 실적 굉장히 레벨업돼서 나왔고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을 잘해주면 하나오션의 실적을 보면 아마 30일에 삼성중공업 실적이 있을 거고 네. 다음 달 7일쯤에 HDI 한국조선해양이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또 기대를 막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외로 굉장히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많고 네. 그러면 결국 그냥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시장이 우상향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7천까지는 올해 안에 올해라기보다도 한두 달 안에 올해 안에 너무 좀 바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렇네요. 올해 안에 다음 달 뭐. 다음 달 상반기. 5월 달에 세린메이가 있어서 살짝 걱정되긴 그러니까 하는데 제가 그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왜냐면 오늘 좀 빅테크 실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보통 이제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실적 네. 발표 이후에 아무리 잘 나와도 이미 다 줍줍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팔아야지 그래서 쫙 빠지는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죠. 그럼 당연히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좀 주목이 돼요. 그래서 내일 시장 사실은 내일 시장에 좀 어떻게 나올까? 저 이거 진짜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잘 나와도 뭐 네. 세론 일시적인 세론 우리가 예전에도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실적 잘 나오고 나서 세론 딛고 또 간 것처럼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쉬어간다라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그동안 시장을 끌어왔었던 그 중심의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앵커님?
시장을 끌었던 반도체죠, 뭐. 반도체, 예. 그러니까 AI잖아요. AI 결국에는 반도체. AI, 전력, 반도체, 뭐 로봇 다 결국에는 AI에서 파생됐잖아요. 2차 전지까지. 근데 이제는 AI와 전혀 무관한 섹터들까지도 움직인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어. 보고 있고요. 원자재, 뭐 대란, 뭐 이런 거에 따른 수혜적인 측면을 갖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이라던가, 그리고 업황이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의 시그널을 보이는 쪽이라던가, 이런 쪽의 기업들까지도 움직임이 나온다면, 뭐 이거는 저의 바람이기도 한데 5월 달에 세린메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이 세린메이를 그런 섹터들이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방 지지력을 발생시켜주지 않을까. 그럼 그 얘기는 5월 달에 올라가지 않고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방 지지력이 있어서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이 딛고 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근데 하방 지지력이 없으면 이렇게 빠졌다 언제까지 가기 빠질지 때문에 모르죠. 더 예. 자금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 지지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그거를 좀 5월 달에는 기대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 뭐 전력, 뭐 이런 섹터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군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하방 지지도 소위 이제 세린메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6,700선 가까이 이제 되니까 만약에 좀 5월에 좀 빠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버텨줄까? 어느 선 좀 예상하세요? 만약에 빠진다라고 봤을 때요. 만약에 하방 빠진다 지지. 그러면 하방 지지에 대해서는 저는 6천선은 지켜줄 것이다라고 보는데 6,000선은 지킨다. 네, 가장 진짜 베스트한 시나리오는 사실 뭐 6,300선 위로 시장이 좀 버텨주는 거겠죠. 전에 고점 부분까지 네네. 조금 밀리고 6,300선에서 시장이 버텨주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은 하는데, 더 추가적으로 진짜 미증시까지도 흔들리고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도 잡히고 있질 않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게 걱정이에요. 네, 얼마 전에도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야기 나왔는데 일단 골드만삭스에서도 유가 관련돼서는 좀 보수적인 전망을 계속적으로 그래요? 어떤 얘기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일단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6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면 유가가 90불대일 거고, 이게 만약에 7월 말까지 넘어가게 되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120불까지 봐야 된다. 근데 UAE의 이런 이슈는 있기 전이에요. 이게 네. 한 3일 전에 나왔던 이슈였어가지고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유가가 잡히지 않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불안 심리는 마음 한구석에 다 모두나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시장이 좋으면 이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적인 측면으로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죠. 희망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긴 하잖아요. 실제로 유럽 시장에서 지금 전기차 시장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고, 네. 이번에 에코프로 BM도 1분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유럽 시장 때문에 잘 나왔고, 지금 유럽 시장도 전기차를 타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제가 오늘 봤더니 전기차 뭐 100만 시대 온다라고 하면서 전기차 등록, 그러니까 신차를 사면 5대 중에 한 대는 꼭 전기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를 사람들이 타려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보조금 정책이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쪽으로 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희망회로를 돌려볼 수는 있겠지만, 뭐 앞으로 이제 돌아와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한쪽으로는 부담은 된다. 네. 하지만 시장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도 또 딛고 가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그래서 지금 또 FOMC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금리 경로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된다. 뭐 이야기가 많아졌네요, 갑자기. 그 대표님은 내연기관이에요, 전기차예요? 전 내연기관이에요. 내연기관? 네, 전 전기차 좀 니즈가 사고 올라가고 싶어요? 있어요. 그래요? 네. 왜요, 갑자기? 너무 최근 기름값이- 이런 흐름 속에서 아니면? 최근 이런 흐름 속에서 그 전에도 사실 전기차에 대한 니즈가 아예 없진 않았어요. 제주도에 갔을 때 전기차를 타봤는데 시간은 좀 걸렸지만 충전 인프라만 좀 맞아요. 해결이 다 된다면 그게 가장 문제죠. 나는 네. 정말 이거 괜찮겠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너무 소리 없이 가는 게 좀 음흉하더라고요. 음흉하다는 게 어떤 표현이지? 차가 있으면 이제 좀 소리도 내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차가. 그래서 좀 뭔가 불편한 운전하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도 조용한 게 별로예요? 저는 좀 그냥 뭔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뭐 이건 취향 차이예요. 얼마나 밟으시길래 약간 취향 차인데 엔진 배기음 네. 그러니까 저는 막 달리시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랬어요. 근데 어. 이제 이게 유가가 이렇게 계속 되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전쟁 리스크가 이제 끝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계속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심리적으로 전기차는 화재 위험도 있고 아직까지 인프라가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지만 아직 좀 크게 확장은 안 됐지만 네. 그래도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의무 설치 뭐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많이 있잖아요. 요즘엔 어디를 가도. 그래서 진짜 니즈가 저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저 역시도 그래요. 네, 저도 제 주변 다 지금은 내연 기관인데 네. 뭐 늦지 않게 음. 전기차를 타지 않을까라는 저도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테슬라? 테슬라요? 남성분들은 테슬라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테슬라를 선호하긴 합니다. 주식도 갖고 있고. 그래요? 저는 너무 왜 이렇게 요즘 주가 안 가는지. 게임 같아가지고 차 안에 내부가 인포테인먼트 이게 되게 저랑은 또 스타일이 안 맞는 지프 말고 타시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쪽이 좋은 것 같아요. 포드 막 FSD. 네, 전 차라리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의외다. 이 저 반전이네. 지금도 SUV 타고 있어가지고. SUV 선호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저희 뭐 돈박스 라스트 730 이렇게 뭐 준비해 주신 것도 많고 하지만 이제 저 역시도 이 유튜브에 대해서 빨리 적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특히나 저희가 너무 감사한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했는데 오늘 이 시간 어떠셨는지? 저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고 저도 오늘 첫 시간이어가지고 네. 살짝 긴장한 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긴장을 있어요. 하셨다고요? 없어요? 긴장을 하세요? 하죠. 저 긴장 많이 해요. 아니 방송을 얼마나 이렇게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데? 근데 또 이게 또 새로운 환경에 가면 또 긴장해요. 근데 또 너무 친근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바로 감사합니다. 적응을 했고 또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잘 될 것 같다 이 채널. 감사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자주 나오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약속 받아내야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돈박스 PD님 종목 주고가 크게 외치셨어요. 종목 주고가. 종목. 그러면은 뭐 어떤 종목이라고 이해하면 좋을까? 저는 네. 로봇주들 내일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앞서 두산 언급하셨지만. 에너빌리티도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나우 로보틱스도 이슈가 있어서 로봇주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로봇주 안에서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로봇에서도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숫자도 나오면서 자, 로봇 사업도 하는 쪽 그러면 자동차 음. 부품 기업들이 이제 로봇 사업 쪽으로 좀 손을 많이 뻗었기 때문에 저는 SL이라는 기업 원래는 SL. 자동차 램프 관련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차 타면 램프 다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랑 GM 쪽으로 비중이 좀 매출 비중이 크고 그리고 이미 미국에도 공장을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 맞춰서 또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튼튼하게 갖고 있는 회사고 돈도 워낙 잘 벌고요. 현금성 자산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해서 지금 현대차 밸류체인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 온기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SL이라는 기업은 실적도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네. 실적 시즌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에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SL 지금 얼마 정도 되죠? 66,700원입니다. 66,700원인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시는지? 일단 오늘 외국인 기관도 들어왔고 최근에 네. 수급도 좀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약간의 저항 가격이 67,500원 여기가 약간 저항인데 이제 저항 돌파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68,000원 라인을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뭐 7만 원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75,000원의 가격 라인까지도 좀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지은 대표님의 말씀 너무나 유익하고 즐거웠고요.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뭐 한 달에 뭐 몇 번 더 나오겠다 이런 약속을 좀 받아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박스 라스트 730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정리하는 것도 또 너무 방송 같아. 이런 거 싫어. 그냥 그러면은 잘 가요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요? 그럴까요? 네, 잘 가요 하면 되죠. 네, 라스트 730 좋은 함께해 주신 저녁 여러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지은 대표님 가시고요. 네, 갈게요. 네, 여러분 잘 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